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항 8번째 시간 이어서 갈게요.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락항이 세계의 항으로 변형시켰다고 얘기했죠. 여기에는 아버지라는 느낌보다도 뭐가 들어갔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어머니의 욕망, 남근, 욕망의 대상이죠. 이게 아이와 어머니 이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걸 넘어서 있다라고 봤죠. 그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이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해요. 당연히. 근데 아이와 엄마 사이에는 공백이 존재한다고 락항은 얘기한 거예요. 애로 하여금 이 공백이 느껴진다라는 거야. 엄마가 분명히 나를 뭐 하고 있어? 사랑은 하고 있네.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애가. 이게 뭐야? 즉, 내가 욕망하는 것, 엄마 자신이, 내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 아이를 넘어서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엄마가 욕망하는 대상, 여기 남근이라고 표현했죠, 락항이. 남근과 내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이는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내가 아니다. 나를 넘어서 있다라는 것을 뭐 한다고? recognize. 깨닫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화 과정을 겪고 그 방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회화하고 그 방식. 이 방식이 이러한 욕구 좌절이잖아.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엄마는 엄마의 모든 것, everything, all이라고 생각했지만 엄마의 그 공백이 존재한다라는 거, 엄마의 욕망은 나를 넘어선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깨달았을 때, 이때 욕구 좌절 같은 것이 오는데 이것을 이제 성숙한 성인기의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이 과정에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어떤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성장하는가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삼각구도가 성립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깨달으면 아이는 바로 유혹 게임이라는 걸 합니다. 유혹 게임. 왜 유혹 게임을 하겠어?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어떤 심화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락항이 얘기했던 거. 엄마를 갖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좀 원시적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야. 초창기야. 락항이 봤을 때 아이는 엄마를 갖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엄마가 원하는 것, 엄마가 원하는 그 타겟이 되고자 한다라는 거라고. 그게 되려고 계속 프랙티스 노력을 거듭한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유혹 게임을 통해서. 자,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형태든지 이것은 엄마의 욕망이 대상이 되려고 막 엄마를 막 이렇게 갸우뚱거리면서 쳐다본다든지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운다든지 뭔가 욕구가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채워달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락항이 봤을 때 아이가 벌이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이게 시작되고 있다라고 어떤 집안에서든 이러한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럼 아이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게임,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벌이고 있는 이러한 상상적 게임은 상상적인 것이 상징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동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당연히 이동을 해야죠.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것에만 만약에 계속 머문다고 친다고 칩시다. 머무름, 받침을 쓰면 안 되지. 이거 여기서 이제 정신병적인 병리학적인 문제가 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무의식에 여전히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기 때 여전히 상징계 속으로 편입이 되지 못한 이러한 요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신경증의 요소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락항이 봤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애들은 엄마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금지의 낙인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어떤 사회 체계에 있어서 공동체의 상징적인 그물망 속으로 포섭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섭.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 포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 모스라던가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것이 선물의 교환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까랜다 예전 영상에서 선물 교환인데 아이가 엄마와 벌이는 이러한 게임의 상상적 대상은 뭐겠어요? 그러면 상징계의 이 회로에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상징계 회로에 연결되는 게 마치 선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과 치환될 수 있겠죠. 동일시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항으로 둘 수 있을 거 아니야. 수학적으로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나와 엄마와 남근, 즉 엄마의 욕망이 구성하는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상징계 속으로 포섭됨으로써. 상징계 속으로 포섭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뭐예요? 엄마의 남근으로서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강렬한 어떤 그런 욕망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거겠죠. 아이는 상징계라는 더 커다란 세계잖아요. 상상계는 아주 지엽적이야. 자기 뇌 구조 속에서만 이루어져 있어. 이미지를 통해서 동일시하는 세계야. 근데 상징계라는 더 커다란 세계에 자리를 잡아야 되기 위해서, 포섭하기 위해서 포섭되기 위해서 어머니의 세계를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적 대상은 선물로서의 가치를, 내가 동일시했던 것들은 마치 남녀관계, 결혼 이러한 과정에서의 선물처럼의 가치를 지녀야 되는 거야. 내가 초창기에 받아들였던 것들. 왜? 더 이상 엄마의 욕망이 되고자 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 이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끼어들어가지고 의미작용을 형성한다라고 락항은 봤던 겁니다. 어머니의 욕망의 대상은 뭐예요? 여러분들. 당장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넘어섰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방금 1분 전인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유예되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언젠가는 사용할 수가 있는 것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유예되는 거야. 즉 약속된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남근이 뭐라고? 엄마가 원하는 엄마의 욕망이. 그러면은 내가 엄마의 욕망이고자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성장하면서 상징계 속으로 포함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유예되는 거야. 어떻게? 미래에 내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런 희망으로써. 마치 약속된 대상으로서. 재밌죠? 나는 이러한 내용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진짜. 한마디로 이러한 체계 속으로 애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상징계라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상상계라는 알을 깬 거야. 그래야지만 내가 엄마의 남근이고자 하는 그런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유예되어서 엄마의 욕망이 된다라는 것이 미래에 내가 가능할 것이라는 약속된 것으로서 유예 제공된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야. 이 상징계 체계 속에서. 즉 그래서 이게 상징계에서 마치 이성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근이라는 것, 엄마의 욕망은 아이에게 뭘 것 같아요? 일종의 현재에 포기한 것에 대한 미래의 보답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약속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당장은 결여를 의미하는 거겠죠. 당장은 지금 너한테 뺏을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성적 입장을 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최초의 상실 또는 삭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야. 네가 엄마를 성적 대상으로서 엄마랑 자고 싶다, 엄마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근친적인 엄마의 남근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일단 현재 상실돼야 된다, 현재 포기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장하면서 상징체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락항을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 건데 구조주의자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재밌어. 이거 의외로 구조주의자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1950년대에 락항의 초점은요,
발화의 문제에서 언어 문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언어 자체로서 이제 문제의 그 포커스를 옮기는 거야. 즉, 발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발화라는 것은 발화 주체가,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타자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어는 뭐예요? 발화와 언어의 차이를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언어는 발화 주체라는 게 여러분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죠. 언어는 발화 주체는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인리 하인의 로렐라이라는 시를 이제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발화 주체인 하인리 하이네가 살아 있어야 돼, 지금? 그건 아니잖아. 그죠? 언어로서 쓰여 있는 거니까. 언어는 주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발화와 언어의 엄청난 차이점인데, 주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언어는. 언어에게 있어서는 락항이 봤을 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인간적인 차원은 없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차이의 형식적 체계라는 겁니다. 발화로부터 분리시켜야 돼. 발화로부터 언어를 분리시켜야만 거기에 갇혀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거 예전에 락항 영상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초창기에. 언어라는 것은 추상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죠. 추상성, 그죠? 여러분들 사랑이 뭔데? 우정이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성이 뭔데? 추상적이잖아. 그죠? 이런 추상적인 구조라면은 언어에 대한 어떠한 주체를 상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추상적인데? 여러분들 추상적인데 주체 상정이 안 되잖아.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낯선 구조인 이 상태에서 자기 자리를 어떻게 찾겠어, 그죠? 구조주의의 목표는 여러분들 주체와 주체작용의 개념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제거돼야 돼? 주체하고 주체작용이 구조주의에서. 당연하지. 실존주의가 아니니까 구조주의에서는 주체하고 주체작용의 개념이 앞으로 나서면 안 되지. 뒤로 짜져 있어야지. 그죠? 당연한 거잖아. 그 자리에 언어적인 어떤 규칙이라던가 이런 법칙이라던가 언어의 자율성이 들어가야 돼. 왜냐? 언어 자체가 거대한 거시적 구조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크 밀러라는 이제 학자는 락항이 얘기했던 상징계에서 자율성이라는 이 개념, 즉 언어 체계, 사회 문화, 그것들이 자유롭게 형성한 것이 상징계고, 그런 상징계 속에서의 자율성 개념은 구조주의자들이 이제 락항하고 공유를 하고는 있어. 락항도 맞아. 자율성을 얘기하는 건 맞아. 하지만 락항은 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자크 밀러는 얘기하냐면은 자리를 찾아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레비스트로스라던가, 그죠? 뭐 푸코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구조주의자들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주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라는 느낌보다 뭐 예를 들어 뭐 푸코의 광기의 역사라던가 뭐 지식의 고고학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뭔가 어떤 개인을 억누르는 엄청난 어떤 체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체계의 산물로서 개인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약간 불가항력적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락항은 거기에 주체의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주려고 했다는 거야. 이걸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야. 어디에 주체를 둘 수 있는가? 알겠어. 구조인 거 알겠어. 언어라는 게 추상성이고 자율성인 거 알겠어. 거기서부터 생성되는 하나의 울타리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주체는 어디에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이렇기 때문에 락항이 좀 다르다. 구조주의자라고 명확하게 그냥 정의 내리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쏙 되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인터넷에다가 여자친구를 찾는 광고를 했다라고 이제 칩시다.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자주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지. 저는 독서를 좋아하고, 그리고 미술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뭐 똑똑하고, 아주 뭐 유머러스하고, 이런 남자로서, 뭐 이렇게 막 썼어. 여자친구 찾습니다. 저는 이런 남자예요. 말 썼어. 근데 이렇게 쓴 게 단독자라는 인물하고 같은가? 라고 했을 때 락항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 미술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한 것이 단독자냐라고 얘기했을 때 단독자랑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즉 낱말이라는 거죠. 이게 낱말들, 워딩이 나라는 존재, 단독자, 주체를 나타내는 동안에 낱말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독서라는 말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미술관이라는 말이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야? 아니잖아. 근데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주체의 요소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라칸이 얘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설계되고 고안된 워딩이 아니야. 독서, 미술관 이런 거, 똑똑 유머러스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근데 나는 왜 이러한 단어들을 쓰는 거야? 살아남기 위해. 즉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언어로 구성된 세계 속에 배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배회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여기서 배회하면서 나는 진짜 나의 길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숙명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라칸이 봤을 때는 여기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언어로서 아무리 나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언어는 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고. 왜? 나를 위해 만들어진 고안된 체계가 아니야. 커스터마이징 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 언어로서의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주체인 나에게 있어서 낯선 세계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어가 익숙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라캉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어. 자면서 이 말을 생각해 봤는데 진짜 나는 이 언어로 둘러싼 세계에 어떻게 보면 희생자이자 그냥 그 체계 속의 산물이자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섭리와 질서의 어떤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그냥 그런 존재야. 세장 안에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야. 그러니까 언어의 세계를 뭐하고 있는 존재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배회하고 있는 존재였을 뿐이야. 근데 나는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것이 아닌 용어들을 빌려 쓰고 있었던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소외 이론이라는 것을 라캉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구 초기에 라캉은 상상계, 아이가 외부 사물하고 나와 동일시하는 그 상상계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소외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외부의 것과 나와의 동일시를 하지만 결국에는 외부의 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외가 일어나는데 소외는 어디서 일어난다? 이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상징계로 넘어오면 상상계가 아닌 어디? 상징계 영역으로 점핑하면은 바로 언어의 영역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소외가 존재한다고. 왜? 말해지는 것은 나를 결코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거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죠? 발화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주체에게 있어서 뭐 해주는 것 같아요? 발화가? 정체성 부여하는 것 같잖아. 단독자가 얘기하는 단어나 워드들이 마치 이게 얼핏 보면은 나한테 정체성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인문학자라는 말이, 너무 똑똑하다라는 말이, 마하트마라는 말이 나한테 마치 정체성을 주는 것 같다고, 단독자라는 말이. 근데 뭐야? 사실상 단어, 워드, 즉 큰 의미로 랭귀지, 언어는 정체성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로막음,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라캉은 느꼈던 겁니다. 언어로서 여러분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언어로서 표현될 수 없는 존재인데도 언어로서 제한되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라캉이 얘기했던 언어 개념에서 1953년에 얘기했던 판과 1958년에 얘기했던 거와의 일종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체는 더 이상 이 시기에 오면서 뭐 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거예요. 폐기. 주체는 더 이상 사라지는 거야. 언어 체계 속에서. 이해하시겠죠? 이 이전에는 언어 체계 속에서 주체는 막 자리를 찾으려고 하고 막 배회하고 방황하고 나와 동일시하고 세계의 사물을, 그리고 그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걸로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상 뭐 하고 있다고? 언어가 커튼을 치고 있다고.
무슨 커튼을 친다고? 여러분들 주체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제한이라는 그러한 커튼, 막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